자, 보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배우냐면 이제 물리인데 물리량을 배운다. 물리량을 배우는데 물리량은 뭐냐면 물리현상을 양적인 크기 단위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제 배운 게 물리량이 뭐냐면 이게 있어. 스칼라량이 있어. 스칼라량은 크기만 나타내는 단위들이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는 베타량을 배운다. 베타는 크기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방향이 들어가. 그럼 선생님, 뭐 크기는 뭘로 나타내? 물리에서 크기는 뭘로 나타내냐? 물리에서 크기는 숫자로 나타내면 돼. 1, 2, 3, 4, 5 숫자로 나타내면 돼. 근데 방향은 뭘로 나타낼까? 방향은 엄청 많아. 목 360도잖아. 엄청 많아. 근데 우리 이제 1, 2학년 때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제 직선 운동만 치고 해. 자꾸 정지에 있다가 힘받아갖고 움직이지. 그러면 이쪽이 기준방향 플러스야. 그리고 반대가 반대방향 마이너스야. 그리고 여기서 정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힘받아갖고 이쪽으로 움직이지. 이쪽이 기준방향 플러스, 반대방향 마이너스. 이게 방향은 뭘로 나타낸다? 도로 나타내. 도로 나타내는데, 자, 기준방향이 힘받아갖고 정지에 있다가 힘받아갖고 움직이는 기준방향이 플러스고, 반대방향이 뭐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 운동만 치고 간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좋을 밖에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됐어? 보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스칼라량에 뭐가 있냐? 이동거리가 있어. 그 다음 뭐가 있냐? 변이가 있어.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써, 안 써? 안 써.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근데 변이는 뭐냐? 다른 말로는 위치 변화. 그리고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지지.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야. 여기서 최단 직선거리. 직선이 나왔네. 방향이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봐봐. 우리가 첫 번째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비교해보자.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비교해볼게.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써, 안 써? 안 써. 근데 변이는 방향 신경 쓴다. 그러면 자,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정해져 있어. 생각. 근데 야, 경로는 여러 개 많아. 엄청 많아.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 그럼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야. 야, 이동거리는 누가 제일 클까요? 방향 신경 안 쓰고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누가 제일 길어? 그렇지. 3번. 그 다음 뭐야? 1, 2지. 근데 변이는 뭐야? 선생님 뭐라 했어요?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정해지지. 변이는 최단 직선거리. 그러니까 2로 갔다. 2로 갔다. 알아? 그럼 이 학교 애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와장창 이제 부러지는 거야. 2단원에서. 엄청 힘들어. 2단원이. 물리 파트여갖고 특히나 여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리를 갖다가 싫어하잖아. 싫어하다 보면 안 하게 돼. 안 하다 보면 못 하게 돼. 그 다음 못 하게 되면 포기를 해. 봐봐. 그래갖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방향이 변하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크게 돼 있어. 왜냐면 봐봐. 내가 앞으로 1m 갔어. 뒤로 1m 갔어. 이동거리가
이동거리 당연히 신경 안 써. 간거리만 더 더해줘. 1m, 1m니까 2m지. 근데 변이는 앞으로 1m 플러스 2, 뒤로 1m 마이너스 2. 방향 신경 쓰니까. 그리고 위치 변화 있어 없어? 제자리잖아. 0이. 그러니까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크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같은 데가 있어. 같은 방향으로 직선. 만약에 봐봐. 이렇게 10m를 했대. 그러면 이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운동이지. 그러면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같아. 근데 다시 얘가 이쪽으로 5m를 갔대. 그러면 이동거리 얼마냐? 그렇지. 이동거리를 방향 신경 안 써. 15m야. 그리고 변이는 얼마야? 플러스 10m, 마이너스 5m지. 그럼 위치 변화가 얼마니? 그렇지. 5m. 변이는 그래서 5m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아까 네가 아빠하고 이제 뭐 장보러 가니까 엄마랑 요 아빠 차 타고 갔는데 요 이마트까지 표지판에 도로 표지판에 2km가 나왔어. 그거는 이동거리가 변이니까. 그렇지. 어떤 미친놈이 직선으로 들어. 한 번이라도 틀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동거리야. 변이는 그거보다는 작겠지. 왜? 최단 직선거리니까. 이거야.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차이점이야. 그리고 잡아봐. 400m 운동장 트랙이 있어. 근데 출발점이 여기야.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100m 차이가 나요. 100m. 근데 A라는 놈은 똑같은 시간에 반바퀴를 돌았어. B라는 놈은 똑같은 시간에 못 빠지게 뛰어가고 한 바퀴를 돌았어. 그러면 자 봐라. A의 이동거리는 얼마나? 반바퀴 돌았잖아. 400m 트랙에서 200이지. 그리고 변이는 얼마냐? 아니지. 최단 직선거리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100이지. 근데 B는 이동거리 얼마야?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렇지. 변이는 얼마야? 아니지. 제자리가 돌았잖아. 위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변이 이대로. 네가 어떻게 거야? 앞으로 1m 갔지? 뒤로 1m 갔지? 그러면 이동거리 얼마야? 이동거리. 2m. 그렇지. 이동거리 방향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간거리만 달려야죠. 근데 변이는 얼마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합이 얼마야? 0이지. 그리고 위치 변화 있어 없어? 없잖아. B는 한 바퀴를 돌아버렸어. 그 제자리로 갔다.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400이고 변이는 얼마야? 그렇지. 이해됐어? 얘는 A는 이동거리 얼마야? 200이고 변이는 얼마야? 100이야. 이해됐지 이제? 봐,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쓰고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요. 근데 변이는 방향을 신경 써야 돼. 그리고 위치 변하고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야. B는 출발점도 여기고 도착점도 여기야. 변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변이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한 번이라도 틀어지지. 그러면 무조건 이동거리가 크게 돼 있어. 그리고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운동을 할 필요도 없어. 이해됐어?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구분되겠지. 그리고 야, 얘들을 S로 쓰는데 S가 뭐냐면 이 거리 저 거리 사랑의 거리 뭐 스트리트 뭐 파이어 아니야. 스트리트가 아니야. 우리 뭐 컴퓨터 자판기에 보면 시프트키가 있어. 이동 커서키. 시프트라는 부분을 갖고 S로 써. 얘는 그냥 S. 얘는 여기다가 화살표를 붙여. 방향이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그다음 이제 속력하고 속도가 있다. 지금 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들어야 돼. 요새는 여자들도 이과를 많이 가. 왜?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문과 가면. 문과 가면 뭐 하냐면 저기 가고 저기 노량진 가고 컵밥 처먹잖아. 뭐냐면
취직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막 맨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가 90%가 거의 문과야, 문과. 이과는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해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요새는 이과를 많이 가. 옛날에는 문과가 많았거든, 여자도. 근데 요새는 이과가 더 많아. 그런 이유 때문에. 속력하고 속도가 있다.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야. 영어로도 스피드야. 방향 신경 안 쓰고 물체의 빠르기만 신경 써. 근데 속도는 속력 플러스 방향이다. 어느 방향으로 빠르기. 그리고 영어로도 벨로시티야. 앞으로. 그래서 속력 속도를 V로 씁니다. 그리고 얘는 V. 얘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해됐어? 이걸 찍어. 우리는 난 적지 마라 그래. 적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공부할 시간에는 공부해야 돼. 수업을 들어야 돼. 과학은 개념의 이해가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개념의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개념의 이해를 안 하는 상태에서 중학교 방식으로 외워서 풀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방법 바꿔야 돼. 빨리 개념의 이해로. 잡아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속력하고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이. 속력하고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속력은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가 있지. 방향 신경 안 써. 근데 속도는 속력 플러스 방향이야. 어느 방향으로의 빠르기. 그러니까 얘는 크기만 나타내는 벡터라인이고, 얘는 스칼라라인이고, 얘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 나타내는 벡터라인이 되는 거야. 그럼 보자. 속력은 뭐야? 물체의 빠르기야.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동 거리. 속도는 뭐야? 단위 시간 동안에 변이. 그만 보자. 물리에서 이것만 알면 인생이 좀 편해져. 뭐냐면 물리는 봐봐. 정의로부터 뭘 뽑아내? 관계식을 뽑아내는 거야. 정의가 뭐가 있냐? A에 대한 B. A 하는 동안에 B. 이렇게 돼. A가 뭐냐? 기준이. B가 뭐야? 비교 대상. 뭐냐면 예를 들면 이만한 사과가 있었다. 사과 크지? 근데 쭈이가 6개 처먹었어. 많이 먹어서 적게 먹었어. 많이 먹었지? 그리고 서련이 10개 처먹었어. 돼지 같은 애. 그리고 지민이가 여기 AOA 지민이야. 응? 지민이가 15개 처먹었어. 얘는 뱉어져 죽었겠지. 근데 전부 다 많이 먹었어. 근데 서련이에 비해서 쭈이는 적게 먹었어. 근데 서련이에 비해서 지민이는 많이 먹었잖아. 봐봐. 서련이 기준인데. 그리고 이제 쭈이라든지 지민이가 비교 대상이야. 그러니까 봐봐. 그러다 보니까 관계식은 야 10분의 6, 10분의 15네? 관계식은 뭐야? 따라서 물리에서 관계식은 기준분의 비교가 돼. 그러면서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봐봐. 여기서도 근데 야 기준이 일정해버리면 10분의 6, 10분의 15 비교가 쉽지. 근데 10분의 6, 9분의 15 그러면 기준이 일정 안 해버리면 비교하기가 불편해. 한 번 더 통분을 해야 되잖아. 봐봐. 근데 A 하는 동안에 B지. 기준분의 비교선. 따라서 속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그러면 스칼라분의 스칼라니까 스칼라네. 시간으로
스칼라, 시간이 또 스칼라라인이거든. 방향이 없어, 시간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그러니까 스칼라면 스칼라니까 스칼라일 거야.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면 V는 속력이 되거든. 시간분의, 시간 T분의 이동거리 S야.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야. 이해되니? 또 속도도 단위 시간 동안에 A 하는 동안에 기준이야. 변이, 비교 대상이지. 기준물의 비교지. 따라서 속도도 시간분의 변인 거야. 맞고, 그러다 보니까 V는 방향 쓴다. 방향이 있으니까 시간분의 변이에요. 방향이 있어.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스칼라분의 베타니까 베타랍니다. 그러면 야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누가 커? 이동거리하고 변이 중에서 똑같은 시간일 때 이동거리가 커. 그러니까 속력이 더 큽니다. 방향이 변하면 한 번이라도 변하지. 누가 더 크다? 속력이 더 큰 거야. 근데 같은 방향으로 직선으로 가지. 그러면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속력하고 속도하고 같은 거야.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럼 속력이 빠른 거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면 속력하고 속도가 같은 거야. 이해되니?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지. 야, 10초일 때, 10초 동안에 10m를 갔다. 또 10초 동안에 5m를 갔지. 그러면, 야, 이동거리는 얼마냐? 15m지. 변이는 얼마냐? 5m지. 그러면 봐. 이동거리가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더 크지.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돼? 20초분의 속력은 얼마야? 20초분의 시간분의 이동거리이지. 15m지. 속도는 시간분의 5m잖아. 그러니까 누가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더 크지. 변이보다. 그러다 보니까 속력이 속도보다 큰다. 이해됐어? 이게 차이야. 속력은 단순하게 빠르기만 나타내는 거고, 속도는 뭐야? 어느 방향으로 빠르기? 속력 플러스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변이야.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변하면 속력이 빠르다. 근데 같은 방향이면 속력하고 속도가 어떻다? 같단 말이야.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속력이 빠르다. 근데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밖에 없어. 선생님 이해됐어? 찍어.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보자. 또 뭐가 나오냐? 스칼라랑에 시간이 나와. 선생님, 배틀로그 총선 게임 할 때, 12시 방향의 적출현, 방향이 있는데 시간에? 이 병신아, 그거는 시계의 방향이 있지. 야, 타임머신이 없나? 거꾸로 갈 수는 있어, 없어? 없어. 8초부터 누적된 거야, 시간이. 누적된 거니까 반대가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은 스칼라라이지. 크기만 나타내지. 온도, 질량, 부피, 일관이라고. 선생님, 온도 마이너스 있는데요? 그래,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가 있어. 근데 절대 온도는, 온도를 내리다 보면 분자 운동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다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지. 그럼 분자 운동이 멈춰버려. 그걸 갖다가 절대 온도로 0K라고 해. 절대 온도라고 해. 그 이하로 못 내리니까 0K부터 위쪽으로 밖에 없어.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질량도 방향 없잖아. 부피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야. 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베타랑에서 가속도가 나와. 가속도는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뭐 때문에? 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힘 때문에. 힘
힘의 정의가 뭔지 알아?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즉 힘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지. 속력이 빨라지면 속력이 늦어지고, 즉 가속도가 생깁니다. 힘하고 가속도는 뗄래야 뗄 수 없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돼요. 그리고 힘은 화살표로 나타나요. 시작점이 작용점이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야.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확실한 원인, 벡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배우냐? 또 이제 충격량, 충돌 시 나타나는 물리량이고, 운동량, 그다음 전기장, 자기장을 배웁니다. 봐라. 힘에 의해서 가속도 생겨요. 힘에 의해서 속도가 변해요. 힘에 의해서 위치가 변해요.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이 전기장, 자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이 자기장이야. 우리는 이제 오일부터는 뭘 배울까? 벡터량을 배웁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보자. 가속도가 있다. 가속도가 있어. 네 번째, 가속도가 있다.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악셀레이션 해갖고 우리가 요 페달 중에, 자동차 페달 중에 가속 페달이 있어. 그게 그걸 밟지. 그러면 힘이 작용해갖고 속력이 변하는 거야. 뭐 때문에 생긴다고? 무조건 힘 때문에 생겨. 힘하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생긴다.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겨. 힘이 안 작용하지 가속도 안 생겨. 무조건. 정지나 등속 운동. 정지하면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속도가 안 변하잖아. 그리고 등속은 속력이 그대로지. 그러니까 힘이 작용 안 하면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 힘이 작용하지. 가속. 이해되니? 하고 가속도의 정의는 뭐냐?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를 해요. 선생님이 가속도는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거라 했지. 힘이 작용하고. 그러면 또 뭐니 얘도 기준물의 뭐니? 비교지. 따라서 가속도는 어떻게 돼? 시간분의 속도가 돼. 시간분의 속도가 다르다. 그럼 가속도 보자.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앞으로 삼각형 쓰지. 델타가 있고 변화가 있는 뜻이야. 속도 변화는. 즉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 제로는 처음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만큼 변한 거 아니야.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버리니까 그만큼이 변한 거야. 그리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누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해됐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가속도는 힘 때문에 힘이 벡터량이니까 가속도도 벡터량이야. 그러면 가속도에 크기가 있어. 크기는 뭘 의미할까? 속도 변화라는 거야. 봐봐. 가속도가 1m/s 제곱이지. 그러면 1초에 1m/s씩 빨라진다는 거야. 가속도가 2m/s 제곱이지. 그러면 1초에 2m/s씩 빨라진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속도 변화라는 거예요. 가속도가 크다는 거는 속도 변화이 1초가 크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방향은 뭘 의미할까?
속도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합니다. 마이너스면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가속도에서 플러스라는 건 증가의 의미예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속도가 증가하려면 플러스가 증가해야 될까 감소해야 될까? 그렇지. 0에서 10이 돼봐. 플러스 10이잖아. 이해됐지?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증가해야 될까 감소해야 될까? 감소해야 되지. 플러스 10이죠. 마이너스는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려면 마이너스에서는 플러스에서는 플러스가 증가해야 될까 감소해야 될까? 그렇지. 이해됐지?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면 더 쉽다. 자, 마이너스 10이야. 0이야. 플러스 10이야. 오른쪽으로 하는 게 플러스다. 야, 마이너스에는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감소해야지 플러스야. 플러스에서는 플러스가 증가해야지 플러스야. 플러스가 감소하면 뭐야? 마이너스야. 응? 마이너스가 증가하면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찍어, 다 찍어. 이번에. 이해됐지? 가속도의 개념 됐지? 그리고 운동 방향은 속도의 보가 운동 방향이다. 속도의 보가 플러스지. 그러면 운동 방향이 기준 방향입니다. 속도의 보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반대 방향입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좀 이따 그래프 할 때 해줄 거야, 선생님이. 이해됐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봐봐. 자, 봐라. 어떻게 돼요? 제일 밑에 봐봐. 속도와 가속도의 운동 방향. 봐봐. 야, 속도보가 플러스지. 플러스지.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의 보가 같지. 그럼 어떻게 돼? 속력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지. 그럼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야,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힘의 방향이 똑같은 방향으로 있어. 그럼 가속도의 방향도 이쪽이겠지. 플러스잖아. 그래갖고 속력이 빨라지겠지. 근데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힘을 반대로 줬어. 그럼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게 있어. 또 평균이 있어. 평균 속력이 있어. 평균 속력. 이거죠. 속도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평균이란 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막히면 천천히 가겠지. 그리고 안 막히면 빨리 가겠지. 도중에 속력 변화를 고려 안 해버려. 고려 안 하고 총 걸리는 시간으로 총 이동을 나눠준다. 평균이란 건 평균 속력 봐라. 도중에 속력 변화를 고려해야 해. 안 고려해. 갖고 처음 걸린 시간 동안에 총 이동거리를 처음 걸린 시간 동안에 총 이동거리를 나눠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 속력은 뭐가 되는 거야? 기준물에 비교해니까 처음 걸린 시간 동안에 총 이동거리 이렇게 나눠주면 돼. 이해됐어? 그리고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 동안에 총 변이. 또 기준분의 비교니까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 동안에 총 변이.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럼 누가 크게 돼 있어? 평균 속력이 크게 됐다. 같은 방향이면 같이. 그러니까 방향이 한 번이라도 크게 변하게 되면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클 거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 이제 같이. 그 경우만 같이. 이해됐지? 평균이란 건 이거야. 어? 도중에 속력대가 고려 안 해. 총 걸린 시간에 총 이동 거리로 나눠주는 거고.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에 총 변리로 나눠주는 거고. 이해됐지? 이렇게 하면 끝나. 여기가 108페이지가 끝났다. 어? 이해됐지? 이해됐지? 쭉 왼쪽.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 그래프가 있다. 이거는 책에도 안 나왔어. 책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안 나왔는데 뭐 나왔는데 그래도 그래프는 중요하다. 그래프는 뭐 물리 문제에서 한 7, 8문제는 그래프가 나와. 그 그래프로 조건을 좀 문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분석 잘해야 돼. 봐봐. 첫 번째 봐봐. 그래프에 ST 그래프가 있다. 시간하고 뭐의 그래프? 이동 그래프가 있어. 그럼 보자. 그래프에서는 중요한 게 기울기하고 밑넓기가 중요해. 봐봐. 그래프에서 봐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가 있어. 그럼 이때 기울기는 뭘로 의미하는 거야? 기울기란 건 x축분의 y축이다. x축분의 y축.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원이. 기울기가 속력이네.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속력이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일정한, 속력이 일정한 무슨 운동이다? 등수 운동이다. 그리고 기울기가 클수록 속력이 더 빠르게 일정한 거야. 이해됐어? 봐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둘 다 원이. 기울기 일정하지. 속력 일정한 등수분 운동입니다. 단지 누가? 얘가 더 빠르게 등수분이야. 이게 토끼면 이게 거북이가. 둘 다 등수분이에요. 이해됐어? 그 다음, 자, 봐봐. 자, 보면,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시간하고 이동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자 속도의 보호가 뭐라 했다? 운동 방향으로. 응? 속도의 보호가 뭘로 의미한다고? 운동 방향으로. 정중에 있다가 얘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로 움직였어. 근데 얘는 이거는 기울기가 반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운동 방향이 몇 초에서 바뀌었네? 2초에서 바뀌었네. 운동 방향이 2초에서 좀 속도의 변했습니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야 그럼 보자. 이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얼마니? 이렇게 가자. 2m 4m 같지? 총 이동거리 얼마야? 이동거리 방향 신경 안 쓰지? 간거리만 다 대해주면 되지. 이동거리는 얼마야? 6m. 변이는 얼마야?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거꾸로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m.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크지. 그리고 속력하고 속도를 보자. 속력은 총 걸리는 시간 보래. 4초분에 6m지. 1.5m/s. 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변이지. 마이너스 2m. 누가 더 크니?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했기 때문에 누가 속력이 크지.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고 시간분의 변이잖아. 그러면 이동거리가 크잖아. 방향이 변했으니까. 그러면 속력이 더 크겠지. 이해됐니?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무슨 그래프가 있어? 속력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있어. 속력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있어. 첫 번째 봐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가 있어? 이게 속력이 되겠죠. 이게 기울기가 일정, 속력이 일정한 등수 운동이 됐어. 얘를 Vt로 고쳐볼게요.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력이 일정이어야 되지.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지. 가로 곱하기 세로. 밑넓이가 이동거리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그러면 이동거리는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라고? 이동거리다. 이해됐지? 그럼 이제 뭘 알아보자? 기울기를 알아보자. 기울기를 알아보면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의미할까?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 되어 있잖아.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라는 게 시간분에 따른 속도 변화라는 게 뭐야?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거. 힘에 의해서 다 속도네. 이 그래프에서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인 거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지.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 이해됐어? 속력이 일정에 빨라지는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해됐어? 지금 선생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말해 선생님 설명해 줄게 또. 이거는 기본이 중요하니까 기본 개념이 중요하니까 개념을 여러 번 해야 돼. 완벽하게 개념이 이해되면 이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모르는 걸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걸 없애가는 과정이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되니까 질문을 해. 모르면 한번 보자. 이랬을 때 보자.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다. 한번 보자. 얘는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라겠지. 얘는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지.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그러면 야,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이니? Y축이 속력이니까 0보다 크면 운동 방향이 플러스야. 이게 플러스 V지. 가속도는 플러스니 마이너스? 플러스지. 야, 자 여기서 가속도의 방향이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렇지. 힘하고 때려야 뗄 수 없다.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감도 필요한 거지. 가속도 방향은 뭐를 의미한다? 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얘가 전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힘받은 거야. 그럼 이쪽이 기준 방향이지.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이고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플러스가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가 플러스인 거야. 플러스고 힘도 플러스입니다. 이해됐어? 그럼 얘는 속력이 일정하지. 무슨 운동인 거야? 힘이 작용 안 하는 거야 이제. 달리고 있는데 힘이 작용 안 하니까 등속 운동이거든요. 하고 플러스 V야. 그리고 가속도는 0이지. 속력 등속이니까 속도 변화량이 없잖아. 뭐 힘이 작용 안 하는 거야. 아니? 얘는 뭐야? 플러스 V인데 가속도는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지. 왜? 힘의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다.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지.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운동 방향이 이렇게 봐봐. 0초에서 2초는 정지에 있다가 일정한 힘 받아갖고 등가속도인 거야. 2초에서 4초는 힘이 없어. 등속운동. 그리고 4초에서 5초는 힘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받으니까 속력이 느려졌다가 멈춰버린 거야. 5초 때 멈춘 거야. 근데 5초일 때 아직까지도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로 가버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V지. 0 아래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V야. 그리고 가속도가 마이너스지. 힘이 마이너스. 봐봐.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지.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지. 그리고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로 같지. 이해됐어? 그러면 다음 중에서 힘이 가장 세게 작용한 구간은 어디다? 힘은 가속도하고 비례하지.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지. 그러면 기울기가 누가 제일 크니? 이 구간이 제일 크지. 그러니까 이 구간이 제일 힘을 세게 받는 거야. 반대 방향. 운동 방향. 이해됐어? 저 세 번째요? 여기 이 구간 다 기울기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이 힘을 제일 세게 받는 거지. 왜? 가속도가 제일 크잖아. 가속도하고 힘하고 비례하잖아.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이동거리는 얼마냐? 이동거리는 얼마냐? 자, 이번에는 언제 운동방향이 변했냐? 5초일 때 변한 거지. 왜? 선생님이 플러스에서 속도보가 마이너스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5초일 때 변한 거지. 멈췄다가 뒤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운동방향이 변했지. 그럼 이동거리가 크겠지. 그리고 속력이 크겠지. 이해되니? 이동거리는 얼마냐? 얼마니? 내가 4m, 8m, 10이지. 그리고 1초니까 2m. 얘가 1m. 그럼 얼마야? 14에다가 15지. 변이는 어떻게 돼? 여기 4m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4잖아. 8이지. 또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잖아. 그럼 이게 2m.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1m잖아. 근데 변이는 얼마야? 얘는 다 플러스지. 얘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13m.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했지.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크지. 또 속력도 얘는 6초분에 15m지. 속도는 6초분에 13m잖아. 누가 더 커?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이동거리 속력이 크지.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지?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고? 가속도라고.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야. 얘가 등가속도, 얘는 가속도가 0이지. 기울기가 0이잖아. 등속. 얘는 등가속도는 등가속도인데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 그래프가. 뭐가 있냐? 이제 세 번째, 가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있어. 한번 보자.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이게 가속도라 있지.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라 있지. 그러면 이걸 시간하고 뭘로 바꿔보자? 가속도로 바꿔보자. 그러면 Y축 가속도가 일정해야 돼. 얘가 등가속도야. 그러면 이 민달비는 가로 곱하기 세로란 말이야. AT니까 민달비가 속도 변화라는 거네. 얘는 속도 변화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얘기할까? 얘는 뭐야?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지. 얘는 등등가속도가 아니라 의미가 없어. 그냥 힘이 증가하니까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의미가 없어. 기울기가 의미가 없어. 이해됐어? 그리고 예를 들면 만약에 예를 들면 정지에 있었다. 제 총속력이 0이었다. 정지에 있었는데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됐다. 선생님이 이 시간하고 가속도 그래프에서 민달비는 뭐라 했어? 속도 변화라고 했지. 얘는 플러스 4 됐네. 얘는 0 됐네. 얘는 뭐야? 마이너스 4네. 그럼 얘를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로 바꿔볼게. 그러면 얘의 등가속도, 얘는 등속. 얘는 등가속도는 등가속도인데 마이너스 등가속도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얘는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얘는 등속. 얘는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그러면서 이때는 봐봐. 야, 이동거리가 플러스지. 이동거리가 변했어, 안 변했어? 방향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동거리가 변한 것 같아. 직선, 등가속도, 등속, 등가속도, 직선. 이때는 이동거리하고 변하고 같아. 속력하고 속도하고 같아. 이해됐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다 했다. 찍어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AT 그래프는 안 나올 거야. VT 그래프까지만 알아.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고,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다.
그만 안 나. 됐지? 좀 쉬어? 좀 쉬어? 이해됐어? 안 됐어? 좀 덜 됐어? 저거는 에이트 그래프는 몰라도 돼? 어? 알았지? 자, 보자. 이제 힘을 보자, 힘. 힘과 오도. 자, 선생님 말했지? 뭐냐면, 여기서 그래프에서는 다른 거 부를까? 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니까 이게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니까 속력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속도가 다르니까 이게 가속도다. 그리고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해됐지? 어? 그럼 보자. 힘이라는 게 있어, 힘. 힘이라는 게 뭐가 있어? 물체의 외형이나,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지.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한번 보자. 이때 하고 단위는 뭐냐? 힘의 단위가. 힘의 단위가 뉴턴이지. 뉴턴이다. 1뉴턴이라는 건 뭐냐? 1kg의 물체를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게 하는 힘이에요. 뉴턴 단위로 쓴다. 이해됐지? 그리고 힘이라는 건 합력이 있다. 합력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알짜임이라고 해. 알짜가 뭐냐? 힘이 한 물체 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여러 힘을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합력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같은 방향이야. 힘은 더해주면 되지.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면 되지. 따라서 얼마야? 8뉴턴이야. 힘의 방향은 그대로고. 근데 만약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이야. 그럼 어떻게 돼?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줘. 그러면 5뉴턴에서 3뉴턴 빼주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힘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이고, 오른쪽으로 2뉴턴 작용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5뉴턴이야. 왼쪽으로 5뉴턴이야. 그러면 힘의 크기가 또 방향 반대지. 그러면 합력은 얼마야? 0이지. 알짜임이 0인 거야. 이걸 힘의 평행이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럼 보자. 자, 봐봐. 생각해. 그러면 봐봐. 자, 우리가 힘이 작용 안 한다. 근데 현실에서는 힘이 작용 안 하냐 안 할 수가 없어. 공기장이나 마찰력이 있어. 근데 항력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아. 그러면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없지. 그러면 정지한 놈은 계속 뭐 한다? 정지. 운동한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어? 그래갖고 이걸 무슨 관성? 어? 무슨 관성? 이렇게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게 운동제일법칙인 뉴턴의 운동제일법칙인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처럼 정지하라는 관성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지관성이에요. 그리고 운동하라는 관성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운동관성이에요. 이런 게 뭐이냐? 차가 갑자기 있잖아. 버스가 갑자기 정지해 있다 출발해. 그럼 나 계속 정지하고 싶으니까 뒤로 쏘. 그리고 운동관성은 내가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나는 계속 운동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쏠려. 이게 관성이야.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야. 이게 앞으로 정지하고 등속 운동이 나오지. 함정이 힘 작용하지 않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 강호동하고 선생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달리다가 멈추려고 그래. 그럼 누가 멈추게 해? 강호동입니다. 왜? 질량이 더 나가니까 관성이 커. 이해됐어? 그리고 힘이 작용하지. 그러면 협력이 0이 아니야. 그러면 힘이 작용했으니까 무조건 뭐가 생겨? 힘하고 때려야 때릴 수 없는. 그렇지. 무조건 가속도 운동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때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겨? 힘 때문에 생기지. 힘하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틀려요. 근데 힘 받아서 가속도는 운동 상태의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질량은 관성하고 비례해가지고 관성이 비례하니까 상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 변화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은 서로 반비례관계이지. 그럼 그 유명한 운동 방정식인 F는 MA라는 파마가 나옵니다. 파마. F는 보다 MA야. 그러다 보니까 1N은 1kg 물체를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단위가 kg이니까 그리고 A의 단위가 m/s 제곱이니까 1m/s 제곱. 1kg 곱하기 1m/s 제곱이 1N이에요. 즉 1kg의 물체를 갖다가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게 하는 힘이 1N입니다. 이해됐어? 가지고 만약에 자 보자. 그러면 이때 선생님 뭐라 했어? 자 물체 운동 중에 뭐가 있어? 야 항력이 0이면 정지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가 있지.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힘이 작용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작용한 거야. 정지하고 등속 운동이 나오지. 합력이 뭐다? 0이야. 등속 직선 운동은 뭐냐? 뭐 일정이? 속력 일정하지. 그리고 직선 운동이. 그러니까 5자로 고치면 등속도 운동이야. 속도라는 거 뭐라 했어? 속력 플러스 방향이라지. 속력하고 방향이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5자로 고치면 등속도 운동이야. 이때 어쩔다고? 합력이 0일 때. 그러면 얘는 등속 운동이잖아. 그러면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지. 근데 얘가 등속 운동이야. 그리고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게 등속 운동입니다. 그리고 밑넓이는 이동거리이지.
이해됐어? 이동거리다. 그리고 이런 게 뭐 있어? 여기 봐봐. 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지. 가속도가 0이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무빙 워크, 컨베이어 벨트, 저기 스키장 리프트 있지. 이런 거. 하고, 야, 등속 직선 운동은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알짜임, 합력이 뭐 해야 된다? 0이야. 정지하고 등속 운동이 나오지. 그럼 합력이 뭐라고? 0이야. 왜?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지한 놈은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고, 이게 정지관성이고, 운동을 하려면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지속 운동을 하려고 그러지. 이게 뭐야? 합력이 0일 때. 힘이 작용 안 할 때. 안 하는 효과일 때. 그러니까 정지하고 등속이 나오면 합력이 0이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또 운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있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있는데, 뭐가 있냐? 이렇게 있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있다. 찍었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있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뭘까? 등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겨? 힘 때문에 생기지.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힘이 일정한 거지. 그리고 직선 운동이 된다 그래. 그러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가면 안 돼. 이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돼?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이해됐어? 뭐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같은 방향을 주지.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방향이 이건데 힘의 방향이 반대지.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이렇게 돼. 그래갖고 첫 번째 뭐가 있냐? 자연학하는 거 있어. 자연학하는 건 뭐고? 이거예요. 이거지. 그러면 얘는 처음 속력이 0이다. 근데 얘가 떨어지는데 일정한 힘이 뭐가 작용하냐? 중력이 작용해. 중력이 작용해. 힘이 일정하지. 그리고 힘의 방향,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그랬을 때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게. 그럼 봐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있어.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지.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해. 근데 뭘로 일정해? 가속도는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로 일정해. 9.8m/s 정도 일정하다. 그럼 민넓이가 이동거리죠. 그럼 보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야.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 빼지. 근데 처음 속력이 0이야. 지형적으로지. V는 뭐가 나오냐? AT가 나와. 나중 속력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민넓이가 이동거리지. 민넓이를 구해볼게. 그럼 민넓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가로 V 곱하기 T야. 근데 V가 뭐라 했어? AT라 했지. 그러면 2분의 1 AT 해주고 되네. 이렇게 되네? 그 다음 이걸 T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지. T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T는 뭐야? 루트
A분의 2S가 나와. 이걸 여기다 적어볼게. 그러면 V는 뭐가 나오는 거야? A제곱이 들어가지. 그러면 A제곱하고 A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루트 2AS가 나와. 그러면 따라서 2AS는 V의 제곱이 나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봐봐. 그리고 자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뭘로 바꿔볼까? 이제 첫 번째 이거지. 근데 이걸 이제 ST 그래프로 바꿔볼게.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꿔볼게. 그럼 봐봐. 자, 시간하고 봐봐. 이동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T의 제곱이야. T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러면 야 1차 함수는 직선이다. 2차 함수 곡선인데 물리에서는 이게 포물선이야. 3차 곡선이야. 근데 이 포물선이라는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ST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봐봐. 그러면 처음 속력은 0이지. 이거 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속력이란 말이야. 근데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속력이라 했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속도가 플러스인 등가속도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AT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 당연히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입니다. 이거는 이거야. 자연파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선생님이 처음에 힘을 줘 그래. 그러면 손 떼지. 그럼 힘 작용 안 해. 근데 얘는 속력이 생겼지. 초기 속력이 0이 아니야. 초기 속력이 0이 아니? 자, 자연학하고 이것만 차이 있어. 얘는 초기 속력이 0이지. 처음 속력이. 얘는 처음 속력이 0이 아닌 거야. 이거 차이는 없어. 봐봐. 똑같아요. 야, 힘은 뭐니? 뭘로 일정하니? 중력으로 일정하지. 그리고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하고 같지. 그러니까 이거 돼. 그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입니다. 근데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지. 봐봐. 이렇게 나오지. 봐. 제가 뭐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 근데 선생님 좀 틀리게 그랬지. 근데 그렇게 이해하자. 그러면 낮은 속력이 V고 처음 속력이 V0. 그리고 가속도는 VT 그래프에서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지. 가속도가 뭘로 일정하냐?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지. 그러면 이때 봐봐. 공식은 봐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야. 자, V는 가속도는 시간분의 낮은 속력에서 처음 속력이지. 곱하고 넘겨봐. 그러면 V는 V0 플러스 AT가 그렇지? 곱한 다음에 넘기지. 그렇지? 자, 민넓이 보자. 민넓이. 이 민넓이가 이동거리지. 그러면 야, S는 얼마 나오냐? 여기서 V0T지. 네모는 V0T다. 그 위에 세모는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지. 근데 Y축이 뭐냐? V-V0. 그러면 V-V0는 AT란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T 곱하기 T야.
그래서 2분의 1 AT의 제곱.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다가 t에 대한 공식으로 t는 a분의 v-v0를 여기다 집어넣지. 그러면 2as는 v의 제곱 빼기 v 제로의 제곱입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고. 근데 얘하고 틀린 점이 뭐냐? 얘는 처음 성량이 0이지. v0를 다 지워봐. 얘하고 똑같아. 공식.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알아둬야 될 공식이야. 응? 응? V는 V0 플러스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EAS는 V의 제곱 빼기 V 제로의 제곱. 그리고 이걸 이제 바꿔볼게. 뭘로 바꿔?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꿔볼게.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왜? 처음 속력이 얘는 0이 아니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이게 연직 알로 던진 물체 운동의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야. 그 다음 가속도는 똑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지금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있는데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지. 그러면 힘이 일정해야 돼. 직선운동이 되려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같은 방향이면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그 다음 반대 방향이면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크게 그냥 던지는 자연학화 운동하고 연지가로 던지는 물체 운동이 있어. 근데 얘는 처음 속력이 아니야. 얘는 처음 속력이 0이 아니겠지. 힘을 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 되지. 이게 되지. 그리고 얘는 처음 속력이 있지만 있지. 0이냐 차이지. 0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밑넓이가 이제 이동거리가 돼갖고 이렇게 있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저기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 110페이지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그게 밑에 110페이지를 한번 풀어봐. 풀어봐 한번. 풀어보세요.
봐도 돼? 모르고 있어? 저기서? 다 모르겠는데요. 다 모르겠어? 뭐 어떤 거야? 야, 이동거리하고 변이해서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써 안 써? 안 쓰지.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되잖아. 근데 변이는 뭐라 했어? 방향 신경 쓴다 했지. 그 위치 변화나 또는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가 있잖아. 그러면 개념 확인에서 첫 번째,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총거리는 뭐니? 이동거리. 그래. 그 다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는 뭐야? 변이. 그렇지. 그리고 이동거리하고 변이 중에서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누가 크다 했어? 이동. 그래. 같을 때는 뭐라 했어? 방향이 같을 때는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같다 했지. 그 다음, 야, 물체의 빠르기가 속력하고 속도가 있는데, 속력은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고, 방향 신경 안 쓰고, 속도는 뭐라 했어? 속력 플러스 방향이라 했지. 어느 방향으로의 빠르기라 했지. 그러면, 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변이라 했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2번에서, 야,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한 게 뭐야? 속력. 응, 그렇지. 시간으로 뭘 변이를 나눈 게 뭐야? 그래. 그랬을 때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럼 누가 더 크다? 그래. 그리고, 야, 힘이 작용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렇지. 가속도는 뭐야?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거라 했지.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 뭐다? 가속도인 거야. 이해됐어? 응? 그 다음, 물체의 힘이 한 입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 서영아. 그랬을 때 이걸 한 입의 효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 자유. 응, 그렇지. 알짜임 또는 합력이라 그러지. 그럼 되잖아. 그러면, 야, 가속도의 크기는 뭐라 했어? 뭐 때문에 생겨? 힘. 그러면 힘하고 무슨 관계야? 비. 비례지. 근데 힘 받아갖고 가속도는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고, 야, 질량은 관성에 비례하니까 상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지. 따라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지. 하고 힘하고는 비례하고 질량하고 무슨 관계야? 그래. 이해됐지? 그리고 밑에 해봐, 이제. 수령은 알겠는데 풀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밑에 해봐. 1번부터 해봐.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써, 안 써? 그러면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되지. 근데 변이는 뭐라 했어? 수어의 비만. 그렇지.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가 있잖아. 그러면 1번은 맞아? 틀려요? 출혈. 그래. 그게 이동거리에 대한 설명이지. 변이가 아니지. 2번은 뭐야? 그래. 그렇게 네가 풀면 돼. 이해됐지?
됐어? 같이 풀어보자. 자, 1번에 봐봐. 1번에 1번에는 x, 2번은 동그라미, 3번도 동그라미지. 4번이 직선상을 이동할 때 직선상을 이동해도 방향이 바뀌지. 틀려.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x, 00, x야. 그럼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쓰니까 간거리 다 내주면 되지. 8m지. 변이는 얼마니? 그렇지. 그럼 평균 속력은 자 4초분에 8m니까 얼마야? 2m/s.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니까 4초분에 2m니까 0.5m/s지. 이해됐지? 그리고 3번에 봐봐. R자임은 얼마니? 아니지. 봐봐. R자임은 한 방향 이제 오른쪽 더해주지. 같은 방향. 그러면 24지. 오른쪽으로.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줘야 되지. 그러니까 24에서 8 빼주니까 얼마야? 16이지? 16N이지?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니? 질량분의 힘이니까 2kg분의 16이니까 얼마야? 8m/s 제곱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야.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야 시간하고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지. 그러니까 리을 맞고 리을하고 미음이 맞지. 야 등속 직선운동은 어떤 거야? 니은하고 디귿이지. 그렇지.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리을하고 미음이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저기 보면 또 보면 시간 기록계가 있다. 시간 기록계가. 시간 기록계가 뭐 있냐면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장치야. 시간 기록계가 있는데 시간 기록계가 뭐냐?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장치야. 이런 게 말고도 다중 성광 사진도 있어. 암실에다가 후레쉬를 일정 간격으로 터지게 후레쉬가 터질 때마다 사진 지키겠지. 그래서 운동을 기록하는 장치가 있고 스피드건도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장치야. 일종의. 이거는 뭐냐? 시간 기록계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타점을 찍어.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거야. 분석하는 장치야. 꼭 이렇게 시간 기록계가 있고 드르륵 찍어. 갖고 종이 테이프가 나와. 그리고 물체를 운동시키면 수레 같은 걸 운동시켰어. 그러면 타점이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찍혀. 운동 방향은 이쪽이 있지만 타점 방향은 반대야.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교류를 쓰거든. 교류가 이게 이제 전류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해. 갖고 얘가 60Hz야. 주파수가 진동수가 60Hz야.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 1초에 60타점을 찍는다는 거야. 드르륵 찍은 거야. 이게 꺼지고 60번 꺼지고 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얘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보이지. 그러면 한 타점당 60분의 1초가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일정해? 시간이 일정하지. 타점 시간이 일정하지.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근데 시간이 일정하니까 속력하고 타점 간격하고 비례네. 이 말은 뭐냐면 타점 간격이 일정하지. 그러면 등속은 속력이 일정하지. 타점 간격이 넓어지지. 속력이 빨라지지. 타점 간격이 좁아지지. 속력이 느려진다는 거야.
그러면 봐, 서해가 같은 타점수로 다 잘라버린다. 같은 타점수로 자르잖아. 무슨 말이냐? 전부 다 6타점으로 잘라버려. 6타점으로 잘라버려. 보자. 6타점으로 잘랐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러면 첫 번째 타점 안 씌워버려. 안 씌워버려. 그리고 타점 간격으로 세는 게 편해.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러면서 이렇게 같은 타점을 잘랐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1cm였대. 이게 3cm였대. 이게 5cm였대. 이게 7cm였대. 근데 만약에 서연아, 이건 타점 간격으로 나와야지. 0, 1, 4, 9, 16으로 됐지. 이건 위치로 나온 거야. 누적된 거야. 타점 간격으로 바꿔야 돼. 다시 이렇게. 이해됐니? 이렇게 바꿔야 돼. 타점 간격으로. 그러면 얘를 갖다 시간으로 나누면 각 구간별 평균 속력이 나오겠지. 시간 어이구. 시간분의 이동분이니까 안 풀어졌다. 작으니까 풀어진다. 그러면 야, 한 타점당 60분의 1초지. 그러면 60분의 1초 곱하기 6타점이야. 어? 그러면 10분의 1초. 0.1초가 되는 거야. 그럼 0.1초로 나눠줘. 그러면 각구가 별 평균 동력이 10cm/s, 30cm/s, 50cm/s, 70cm/s지. 우리가 운동을 기록 분석하려면 가속도까지 보여야 돼.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지. 그럼 우선 속도 변화를 구한다. 그럼 얼마니? 20 변했지. 제가 20 변했지. 얘도 얼마 변했어? 20 변했지. 얘도 얼마 변했어? 20 변했지. 그러면 또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나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0.1로 딱 하지. 그러면 200cm/s 세크제곱이 됩니다. 근데 1m가 100cm지. 그러니까 2m/s제곱. 2m/s제곱입니다. 아, 얘는 가속도가 2m/s제곱으로 일정한 무슨 운동이다?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저기 6번도 봐봐. 뒤에 봐봐. 구간 간격으로 나왔지. 근데 2초 간격이지. 그러면 이걸 시간으로 나눠주지. 각 구간별 평균 속력이 나와. 5cm/s, 15cm/s, 25cm/s지. 그리고 35cm/s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5에서 15지. 10cm/s야. 어? 또 얘도 얼마냐? 15에서 25 되니까 10cm/s야. 또 걔를 시간으로 나누지. 속도 변화량을. 그러면 2로 나누면 얼마야? 5cm/s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속도가 5cm/s제곱으로 일정한 뭐가 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봐봐. 10cm 얼마야? 그 다음 20이냐? 30? 50이지. 근데 전부 다 2초 간격이지. 그러면 얘를 시간으로 나눠. 그러면 각 구간별 평균 속력이지. 5cm/s, 15cm/s, 25cm/s지. 이해됐어? 그 속도 변화는 뭐하지? 5잖아. 아니 10이지. 10cm지. 얘를 또 시간으로 나누지. 2초로 나눠. 그럼 가속도가 나와. 이해됐지? 그 다음 또 옆에 10번 봐봐. 자, 위치로 나왔지. 그러면 뭘로 바꿔? 구간 간격으로 바꾸지. 5, 10, 15, 20이지. 야, 1초 간격이지. 그럼 1초 나누니까 이게
5cm, 5m per 세크, 10m per 세크, 15m per 세크, 20m per 세크가 되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5G. 또 얘를 시간으로 나눠봐. 1초로 나눠봐. 그럼 5m per 세크 제곱으로 얘가 무슨 운동이니? 등가속도 운동이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리고 야 11번은 야 힘은 같은 방향은 더해주고 반대 방향이면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주면 되지. 그리고 방향은 큰 힘의 방향이야. 그리고 가속도는 힘이 작용했으니까 가속도 생겨야 돼. 질량으로 힘하면 돼. 이해됐어? 하는 거야.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얘가 직선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지.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해주고 EAS는 V의 제곱 빼기 V0 해주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힘이 가해졌지. 힘이 가해졌지. 그러면 가속도 생겨야죠. 가속도가 얼마냐? 둘이 붙어있지. 한 물체로 5kg분에 10N이니까 2m per s 제곱이야. 그리고 전체가 2m per s 제곱으로 운동하니까 R자임은 2는 4, 2, 3은 6, 합이 12. 딱 근데 얘는 힘 받았지. 운동하려고. 근데 얘가 뭐야? 힘 안 받았으니까 물체 운동을 방해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R자임 6N을 밀어. 그러면 작용받으려고 얘도 6N을 밀어. 그러면 얘의 작용하면 이쪽으로 6N하고 이쪽으로 10N이니까 4N. 얘는 이쪽으로 6N밖에 없어. 그렇게 푼 거야.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모르고 있으면 또 다음 시간에 말해. 그래서 문제 좀 풀어와. 여기까지 풀어. 그리고 세영아 우리 클리닝을 해야 돼. 2시에서 6시. 일요일날, 토요일날 12시부터냐? 몇 시냐? 우리가 몇 시부터 하지? 응. 2시부터 6시. 2시, 6시요? 그 중에 1시간만 하면 돼. 토요일이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너 언제 올래? 일요일이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네 몇 시부터 수업하냐? 저거? 4시. 4시부터 하잖아. 2시에 와야 되잖아. 2시에, 3시에 와? 그러면 3시에서 4시 사이 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이렇게 하면 돼.